안녕하세요. 이번에 전 블랙반 합격생 간담회를 하게 된 송수민 조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네 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와주신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를 드리면 저는 편입을 해서 단국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3학년 국어국문학과에 재학하고 있고요. 편입 기간은 딱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실 때쯤에 저도 그렇게 편입을 시작을 해서 준비 기간은 약 1년이 조금 넘었고 이제 전적대를 같이 다니면서 병행을 해서 바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편입을 한 케이스입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제 목표 자체는 여기 들어왔을 때 학교를 딱 이름을 정해두질 않았어요. 무조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이름만 바꾸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학교 이름을 말할 때 거기 어디야? 라는 질문이 안 들어오고 너 거기 들어갔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큼의 학교를 가는 게 제 목표였어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제 케이스인 거고 여러분들은 조금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더 제 목표가 올라가고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게 큰데 저는 이제 이름만 바꾸고 싶다 보니까 뭐 조금 노력보다 떨어진 학교여도 괜찮아 이름을 바꿨으니까 이렇게 합리화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입을 이제 끝나고 나니까 괜히 아쉽더라고요. 다른 분들 합격하신 거 보니까. 물론 저는 지금 단국대학교에 너무 만족하고 잘 다니고 있지만 이왕 할 거 좀 더 목표를 강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서 열심히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표를 확실히 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각자 다 다른 이유로 이곳에 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편입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정시가 끝나고 편입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정시 말고 수시를 이제 사람들이 다 왜 이런 짓을 했지? 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는 육론수를 적었거든요. 물론 제 그냥 학교에서 하던 점수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 이상이 너무 높았던지라 논술로 아예 학교를 확 바꿔버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정말 6개를 다 논술로 쓰고 6개를 다 광탈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다시 하기에도 저는 자신이 너무 없었고 정시를 또 한다? 이건 제가 이미 한 번 실패한 케이스인데 한 번 더 하기에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시험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회피 성향이 강해서 그 시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승부를 봐야겠다. 왜냐하면 편입은 영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서 큰 메리트를 느꼈고 또 재수를 하지 않고 바로 이제 가능하다면 2학년에서 바로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그 점이 메리트가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편입하시는 분들 중에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하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이제 다니고 편입하신 분들을 보통 만나잖아요. 그런 그분들 보면은 절반이 이제 휴학하시거나 자퇴하시고 1년이나 2년 쉬고 하셨던 분들이고 절반이 저같이 이제 도중에 바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입을 한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루트가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에서 편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입을 정확히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이제 주변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썼어요. 저희가 그 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다른 자격증을 따거나 다른 세부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내 스펙을 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일단 주변에게 제 학교 이름을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친한 친구가 딱 2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다 이제 학교 이름을 말하면 그 학교 갔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저는 차마 정말 말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애들끼리 이제 합격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저만 부끄러워서 학교 이름을 얘기를 못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저는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일찍 편입을 시작했죠. 저는 막 엄청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기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약 1년 조금 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블랙반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저는 화이트반에 있을 때 블랙반은 조금 쉽게 들어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그렇게 잘 친 건 아니지만 수능은 2등급을 맞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2등급을 제가 잘해서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사실 2등급을 제가
모르는 문제가 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기도 하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세 문제는 찍자 하고 그냥 4번으로 세 개를 다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점을 해보는데 다 4번이 정답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간당간당하게 2등급을 80점인가 81점 맞아서 그렇게 2등급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의 베이스는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반에서 시작을 했을 때는 블랙반 들어가는 거 뭐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블랙반 자체는 쉽게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반에서 시험을 치니까 제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기 학원에는 여러분들 지금 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그 학원 전체가 이 학원에서 시험을 치고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홈페이지에서 점수가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록반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1회 시험을 쳤어요. 근데 이제 점수가 77.5점이 나왔어요. 근데 보통 평균을 70점으로 생각하면 꽤 높은 점수고 어쩌면 상위 30%가 이 바거든요. 근데 그 바에 딱 걸친 수준이면 어쨌든 30% 안에는 들어간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항상 그 등수를 딱 보면은 그냥 평균이 나와 있고 블랙반 평균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블랙반은 보통 85점이 평균이에요, 보통은. 그러면 한 10점은 떨어지는 점수잖아요. 그래서 블랙반에서는 제가 아래 단계에 있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사실 이것도 그 OMR이 맨 처음에 잘못 나와서 제가 60점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충격을 먹고 나 블랙반에 들어갔는데 지금 60점이네, 처음 시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그 성적을 보고 수업에 딱 임하는데 그냥 도케쌤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러고 결국 도케쌤한테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면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이 첫 시험인데. 그래서 이때 처음 정말 1월, 2월 이때쯤이었는데 정말 이왕 지금 이제 초반인데 포기할 거 하려면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어쨌든 제가 여기 이왕 들어왔고 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갈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논술도 이미 한번 실패를 했고 그 정시도 이미 실패를 했고 정말 그 나머지 두 개를 제외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편입밖에 없었어요. 근데 편입을 도전하지도 않고 이제 여기서 포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학교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다. 그러려면 저는 난 이 편입 시작한 거니까 이렇게 된 거 그냥 편입 계속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번 울었던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 승승장구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망했다? 하면은 정말 그때는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거의 다 왔기는 했지만 이러면 내가 안 되겠다고 그냥 포기를 해버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한번 겪고 나니까 마음을 다잡고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어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가 꼭 블랙반에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레드반에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옐로우반에 있어서도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나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하시면 정말 점수가 오르니까 그렇게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초반에는 블랙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블랙반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건 블랙반의 장점도 아니고 어쩌면 김영 플러스 편입의 장점이라고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일단 블랙반에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 제 학교 이름을 바꾸는 거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블랙반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목표가 높아지더라고요. 제 점수를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냥 전체 평균으로 보지 않고 내 점수가 블랙반에서 이 정도구나 라고 블랙반 자체를 목표로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블랙반에 있지 않더라도 조금 상위권 분들을 목표로 해서 어차피 다 차트가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고 그렇게 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블랙반에도 있었고 레드반 전역반에도 있었다 보니까 이게 블랙박만만의 장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잡혀 있는 공부 분위기인데 제가 편입을 하고 이제 편입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편입 학원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편입 학원을 여기 하나만 다녔다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정석인지 몰랐던 거예요. 여기는 막
다른 분들하고 좀 공부방에 시끄럽게 떠들면 이게 제재를 가해 주시고 스스로 이렇게 공부할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자습실에 비어 있으면 혼자 공부할 수 있게 하고 또는 강제 자습이라는 시스템도 있거든요. 제가 스스로 자습할 수 있게 여기 학원에서 컨설팅을 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 분위기가 딱 잡혀 있고 공부만 편입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데 다른 학원 들어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학교처럼 서로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반 안에서 내가 친구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럼 그게 왜 편입학원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우연스럽게 이 학원을 알게 되고 정말 거리가 가까워서 고른 학원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우연이지만 이건 행복이고 축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블랙반이자 그냥 김영편입 학원의 그 좋은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무언의 경쟁 심리는 이게 제 약간의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한 달씩 치는 시험을 치면 이게 차례대로 등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등수에서 제 등수를 찾아요. 그럼 이상하게 항상 저랑 비슷한 점수대 분들이 매달 보여요. 그냥 그 이름을 이상하게 외우게 돼요. 제 앞에 있던 분들을 외우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나랑 반이 같은 반인데 항상 나보다 점수가 높네? 또 다음 달이 되는데 또 높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분을 조금 제 목표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반 안에서 그분이 저분이다라고 이렇게 굳이 스캔하지 않아요. 그런 필요도 없고 그냥 이름만 외우고 항상 한 달 시험 칠 때 내가 다음 시험 때는 저 이름보다 윗 등수에 있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잡아요. 그러면 다음 달에 정말 그분을 이겼다? 그럼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스스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 목표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맨 처음에 저렇게 카드 밖에 붙여 있는 게 좀 많이 부끄럽고 저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히려 그게 경쟁 심리로서 작용을 하고 제 위치를 알고 이게 편입학 어떻게 보면 다 옆에 계신 분들이 경쟁자고 저랑 같은 시험을 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거를 미리 경험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도 이기고 실전에 가서도 이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시기에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이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어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보다는 편입을 일찍 하신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작하셨다는 거는 올해 끝까지 이제 혹은 상위권 대학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만큼 해야 하는 일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꼭 어휘력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기쯤에 들어와서 고등영어 5천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단어집을 받으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고등영어를 딱 받아봤는데 이제 펼치고 대충 봤어요. 근데 이게 정말 고등영어가 싶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를 어떻게 쳤지?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럼 이게 고등영어라고 하면 이 베이스를 이미 깔고 들어갈 텐데 나는 지금 이걸 못 깔고 들어가는구나. 그럼 지금부터라도 어휘를 많이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왜냐하면 바로 시험이 와닿는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는 단어만이라도 물론 이 여러 가지 문법, 논리, 독해 하셔야 되지만 지금은 어휘에 조금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어휘가 이 세 가지 문법, 논리, 독해 이 세 가지에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문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규칙이고 외우는 싸움이에요. 이 딱 문장을 봤을 때, 이 규칙이 적용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푸는 게 문법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그 규칙을 예외하고도 단어 해석으로 푸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단어 해석을 해서, 이게 수동태가 되면 이 뜻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단어들로 넣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단어를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법도 단어가 중요하고 논리는 솔직히 단어를 고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스킬이 약간 가미된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독해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결국 단어의 집합체잖아요, 문제는. 그래서 이 단어가 딱 봐도 핵심 키워드야. 이 뜻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뜻을 모르면 결국 제가 이 문제를 못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휘가 결국 이 시험을 주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스킬이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수업을 들으시면서 좀 더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휘 공부 방법은 지금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단어 고등 5천제나 나중에 받으실 그 MVP라는 단어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제 작은 노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작은 노트를 다이소에서 사서 모르는 단어 쓰고 이제 뜻 쓰고 그렇게 무조건 다 적었어요. 그냥 조금 바보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놀진 않았는데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됐던 게 노트를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계속 노트를 왜 안 적니? 이거 걸어 다니면서 봐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도 그냥 교과서가 있는데 왜 노트를 써? 오히려 내가 쓴 노트는 부정확하고 그 교과서를 달달 외우면 그 교과서를 들고 다니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귀찮게 글을 쓰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거를 이렇게 요점을 딱딱 정리하다 보니까 굳이 이미 외운 것을 또 교과서에서 봐서 외우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바보같이 그냥 딱 모른다. 이 단어를 한번 봤을 때 단어 뜻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다 적으시고 길 걸어가 다니면서 계속 봐요. 그래서 이게 문자인지 그림인지 모를 정도로 외워서 나중에 시험 봤을 때 이 단어가 이, 이 페이지에 이쪽에 있었던 것 같아. 그 정도로 이제 저는 달달 외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동의어, 반의어를 중심으로 이제 따로 또 적었어요. 이게 어휘가 동의어 반의어 싸움이거든요. 어휘 문제를 보시면 이 단어와 동의어를 찾으시오. 아니면 이 단어와 반의어를 찾으시오. 이 문제가 맨 첫 번째부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솔직히 이 단어를 읽을 필요는 없어요. 스펠링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단어의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 보시면은 다 이 뜻을 하나를 적고 옆에 이 단어 뜻이 똑같은 세 개, 네 개 이걸 쭉 적었거든요. MVP 단어집 받으시면 그 옆 아래에 단위어 혹은 동의어가 아래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똑같이 적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그림이듯이 정말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치시면 네, 정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단어를 보면 아, 맞다. 이게 반이어였지. 이게 동의어였지 하고 바로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 문법인데 문법은 개인적으로 TMI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분야였어요. 바보처럼 딸딸 외우면 되고 응용이 필요 없거든요, 정말. 문법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모르는 것도 이렇게 옮겨 적었지만 이렇게 친절하게도 프린트를 만들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프린트 정말 달달 외우시면 큰 도움이 되고요.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답지는 모르지만 제 스스로 단국대학교 문법은 내가 다 맞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문법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논리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봤을 때 맨 처음에 막막했지만 나름 스킬을 익히면 이거 꽤 재밌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이렇게 문제를 딱 하나 갖고 왔는데 사실 이거 문제 해석하실 필요가 크게 없어요. 이제 맨 처음에 뭐 모더니스트 시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인데 얘가 모더니스트든 뭐든 크게 상관없거든요. 여기 형광펜 치신 것만 보시면 되는데 came together 이게 함께 가다 집중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니까 플러스 표시를 쳐요. 그래서 한 문장이 이제 끝났어요. 근데 however이 나왔잖아요. however이 나오면 뭐 하지만 그러나 반대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came together가 반대되는 문장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일단은 예상을 해요. 아, came together이랑 반대되는 뜻이겠구나. 일단 예측만 해뒀고 그 다음에 it was to be라고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지잖아요. 거기서 individual이라는 마이너스 표시가 나와요. 그러면 아,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은 동격인데 여기 앞에서 반전이 되었으니까 얘는 individual이랑 같은 계열, 마이너스 계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came together, 함께 가다의 반대의 뜻이 이 네 개 중에 보이실까요? 분산이라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 정말 이게 네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이 네 개 모두 아셔야 되고요. 일단 그걸 알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킬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한 분야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독해를 가장 어려워하기도 하고 조금 회피를 했던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마지막에는 열심히 정말 독해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득점을 노린다면 저는 독해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단어를 조금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갈수록 교수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독해 정말 중요하시다거든요.
그래서 전 단국대학교 시험을 치면서도 뼈저리 느꼈던 게 앞에 문제들은 2, 3점짜리 문제들이에요. 근데 뒤로 갈수록 독해가 많아지겠죠? 독해 문제 하나에 5점짜리인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틀리면 바로 95점이야. 또 하나 틀리면 90점이야. 이렇게 그냥 90점이 날아가 버리고 또 앞에 또 틀리면 그냥 거의 80점대로 내려가는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저는 어떤 학교도 다른 학교도 다 독해 점수가 높을 거거든요. 그리고 수도 많고. 그래서 저는 고득점을 노리고 높은 학교를 원하신다면 독해를 열심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 어휘나 논리나 다른 것도 다 잡으셔야겠지만 여기까지는 조금 제 팁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겪었던 실전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회피 성향이 강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모의고사 날에도 좀 꾀병을 부리면서 안 나갔어요. 그때 저는 코로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그냥 결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결석을 뭐 아플 때 쉬는 게 아니라 그 모의고사 날에 그렇게 꼼수처럼 썼어요. 왜냐면 저는 준비가 안 됐다고 느끼는데 모의고사를 쳐서 이거를 막 몇 과목씩 쳐. 그래서 너무 힘들어. 나중에 점수 받아보니까 여기 꼴이 말이 아니야. 그러면 저는 또 좌절하고 또 안 치고 싶어 이럴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피하고 엄마는 가라고 하는데 울고불고 진짜 안 갔어요. 그 막 집에서 한 4시간 엉엉 울면서 학교에 안 가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시험을 치지 왜 그랬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편히 와서 딱 생각한 게 시험이 정말 많은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치는 것도 있고 위클리 때 치는 것도 있잖아요. 이 학원은 계속 시험을 익숙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정말 시험을 빼면 안 되겠다. 내가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아도 내가 준비 안 된 상태도 결국 내 상태인 거예요. 그럼 열심히 했으면 준비가 됐겠죠? 근데 내가 지금 안 한 상태니까 그럼 안 한 상태로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제 방식이고 이 상태로 제가 편입 시험을 치면 어떡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제 시험이 있으면 저는 한 번도 일단 편입학원에서는 거의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해도 제가 모르는 문제를 다시 확인을 하고 오답 노트를 쓰는 거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자부할 수 있는 게 이제 시험을 실전으로 쳤을 때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었어요. 딱 봤을 때 이거 다 봤던 거다. 나 이 문제도 봤는데? 하고 절대 모르는 단어가 혹시는 모르는 문법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열심히 하셨다면 정말 자부할 수 있는 건데 오답 노트에 나왔던 것도 다 봤던 거고 근데 다만 제가 틀린다면 그거는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눈에는 익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까먹지 않도록 이렇게 시험 하나하나 다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조금 팁인데 저는 이 학교에서 실전으로 쳤던 문제가 다른 학교에서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영문학과 교수님들이 만드시는 문제니까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 다 생각하시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내시는 문제들도 겹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쳤던 시험도 조금 기억을 해서 이 단어 내가 헷갈렸는데 하면은 이제 시험 끝나고 또 검색을 해보고 또 다음 시험에 가면 와 진짜 어제 나왔던 시험이 어떻게 다른 학교인데도 나오네? 이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이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단국대랑 예, 국민대, 가천대, 아주대, 건국대, 명지대, 숭실대, 세종대, 가톨릭대, 인하대, 광운대 이렇게 좀 11번의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11번의 시험이 많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적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편입하는 분들이랑 얘기해보면 왜 이렇게 적게 쳤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다른 분 딱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친 것 중에 가장 높은 학교는 건국대였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 아래 것도 치고 위 것도 굉장히 많이 치세요. 뭐 분캠도 치시면서 서강대 치시고 이렇게 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래 건 떨어지고 위쪽은 합격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가능하다면 다양한 시험을 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부모님한테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많은 시험을 치는 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먼저 걱정이 됐지만 일단 이왕 편입 시작하시는 거 다양한 시험을 해서 좋은 학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람들. 그래서 다양한 학교 많이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핑크색 해놓은 거 있고 검은 거 해놓은 거 있는데 검은 거 해놓은 게 시험일이 겹쳐서 그
둘 중에 하나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국대랑 숙명여대가 겹쳤고 또 하나는 숭실대랑 홍익대가 겹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숭실대, 홍익대 중에서는 홍익대 포기했고 웬만하면 이제 좀 더 그 낮은 학교를 선택을 한 셈인데 여러분들은 자신의 그 수준이나 혹은 목표에 맞게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는 역시 제가 다니는 단국대 학교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무조건 제가 제 학교라고 이 학교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니고요. 사실 다른 학교가 됐어도 저는 단국대학교가 가장 기억에 남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숙명여대를 포기하고 선택을 한 학교잖아요. 저는 이 편입학원 들어왔을 때 숙명여대는 꼭 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TMI지만 제 집에서 버스로 15분 거리거든요. 그럼 정말 와, 이 학교 가면 잠옷 입고 갈 수 있겠다 이 생각 들었어요. 숙명여대는 뭐 다른 높은 학교 있다고 해도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숙명여대를 포기하고 단국대학교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단국대학교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포기를 했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숙명여대였는데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기 전에 지금 딱 파이널 팩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옛날에 작년에 쳤던 시험지를 직접 풀어보고 제가 그 점수를 매기고 과거에 점수 커트라인이 어땠는지 확인을 하고 내가 이 점수에 맞다 싶으면 제가 갈 수 있는 학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봤더니 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숙대도 갈 수 있고 단국대도 갈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둘 다 잘 맞는 시험이었어요. 저에게 이게 시험을 치다 보면 시험 유형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두 개 꼽으라고 하면 숙명여대랑 단국대를 저는 꼽을 수 있었어요. 숙명여대는 정말 하나만 틀리는 거예요. 딱. 근데 단국대학교는 그냥 시험 자체가 잘 맞아서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숙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커트라인 보니까 두 개 하나 틀리면 간당간당한 수준이었어요. 정말 쉬운 학교거든요, 숙명여대가.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걸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은 하나를 틀리지만 실전에 가서도 과연 하나만 틀릴 수 있을까? 내가 이게 실전이고 떨릴지도 모르고 또 그때는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과연 너무 잘 시험이 맞는 학교인 단국대학교를 포기하고 숙명여대를 갈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숙명대학교를 포기하는 건 좀 빨랐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러면 내가 그러면 단국대학교는 꼭 합격해야겠다 이렇게 됐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이제 숙명여대를 포기한 건 빨랐는데 학과 선택은 오래 걸렸어요. 저는 학교 이름을 바꾸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과는 어디든 상관이 없었어요. 뭐 사학과도 상관없었고 철학과도 상관없었고 뭐 중국어학과, 일어학과 다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조금 비메이저 학과를 그래서 고르고 싶었어요. 그 두 개가 저한테는 국문학과랑 철학과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건 조금 약간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국문학과는 3명을 뽑고 철학과는 6명을 뽑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과가 상관이 없다면? 저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6명이면 당연히 제가 들어갈 자리가 많아요. 그리고 예비도 많이 돌겠죠. 대신 사람이 많이 몰려요.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잘하는 사람이 몰리다 보면 점수 차가 얼마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까지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83점이 예를 들어 커트라인인데 그 다음에 뭐 82.5점, 그 다음 82점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다 보면 제가 결국 아무리 6명이나 뽑아도 제가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명, 3명은 당연히 적은 인원이 몰리겠죠. 사람들이 다 솔직히 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건 너의 몫이다. 이거는 너의 운이고 너가 선택하는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머리로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심지어 아무리 사람이 적게 왔다고 해도 그 안에 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한번 쫄린 거에 걸어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저는 3명으로 들어갔고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비 2번이었고 최초가 그렇게 추합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비 2번이 마지막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단국대 시험이거든요. 단국대가 편입 자체로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너무너무 이것도 속상했어요. 단국대학교 정말 가고 싶고 솔직히 저는 첫 번째 시험은 그냥 연습용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가고 싶고 너무 잘 맞는 학교가 첫 번째 실전 시험이다. 이렇게 되니까 아, 떨면 큰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도 정말 많이 떨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단어 문제니까 단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진짜 몇 분 안에 풀고 빨리 뒤에 넘어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다 아는 단어예요. 그래서 만약 실전 그냥 여기서 치는 시험이었다면 바로 풀고 넘어갔을 문제였는데 그냥 아는 단어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계속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 속상했지만 그래도 뒤에 가면서 제정신을 잡고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로 하나도 안 떨어가지고 오히려 긴장감이 떨어져서 전 떨어진 학교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편입 시험이었지만 그래도 붙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고 좀 풀 게 많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한 순간을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제 최초 최종 합격은 이제 단국대학교랑 명지대학교를 했거든요. 근데 명지대학교가 가장 먼저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학교 이름을 바꾸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미 이룬 거잖아요. 명지대학교를 붙었으니까 뭐 학교 이름 바꿨어. 명지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 명지대학교 알아. 그럼 이제 됐는데 단국대학교가 남았어요. 그리고 예비 2번이래. 그러면 전 욕심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미 하나 붙었지만 더 높은 학교를 갈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놓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지만 어쨌든 욕심은 계속 커졌고 그리고 명지대학교에 붙은 게 가장 애매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친한 친구 2명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명지대학교 딱 국어국문학과 친구였어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가 정말 친하고 소중한 만큼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교에 들어가고 그 학교에서 친구랑 같이 캠퍼스 생활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저는 편입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친구 상관없어. 그냥 내 학교 이름만 바꾸면 되고 나만 잘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편입을 선택한 건데 만약에 제가 거기 들어가면 친구가 저를 챙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친구는 학생회도 하고 되게 학교에서 주도적인 친구인데 저 챙기느라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그 친구에게는 그 제가 명지대학교를 합격했었다는 얘기를 아직도 못했다는 얘기 TMI를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단국대학교를 붙어놓고 또 심지어 그 예비 1번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남은 거예요. 마지막 날은 전화추합이었거든요. 전화추합은 제가 국어국문학과다 보니까 문과랑 이과 합해서 가장 전화추합의 1번이에요. 그냥 전화를 시작하게 되면 국어국문학과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전날에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8시부터 전화인데 8시가 지났어. 그래서 한 10시까지 기다려봤거든요. 안 왔어요. 그냥 알아보니까 국어국문학과가 첫 번째고 8시 1분까지 안 온다? 그러면 그냥 예비 자리가 없었던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 그러면 예비 1번에서 지금 망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명지대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제 전적대 자퇴 신청서를 내려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자퇴 신청서를 뽑아놓고 이제 그 전적대에 내려가면 되는데 자퇴하러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명지대학교 합격해놓고 이게 뭔 소리냐 싶긴 한데 앞에 단국대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의욕이 없고 밥도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그냥 자퇴 안 할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했지만 정말 운명적이게도 이제 그런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시험 치고 알게 되긴 했는데 무슨 편입 카페인가? 그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편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카페에 가입을 해보니까 저는 정말 나중에 알았겠는데 막 시험 끝나고 사람들이 이거 몇 번이야? 이거 몇 번이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뭐 예비 1번 전화 추합 하실 분 막 이런 거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단국대학교 국문학과 한 자리 빠집니다.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카페가 익명이다 보니까 뭐 제가 알 바가 없죠. 그러니까 뭐 이걸 믿어도 될지 아니면 뭐 뻥일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괜히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카페 글에 제가 경희대 1번 뭐 단국대 뭐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희대학교 빠지시는 분이면 꽤 잘하는 분이실 텐데 그러면 단국대도 빠지시는 건가? 꽤 구체적인데 괜히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자기 합리화였을 수도 있어요. 그냥 믿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해져서 아침밥을 먹고 전적대 자퇴 신청서를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날 당일에 이제 8시가 딱 되는 순간 정말 전화가 딱 바로 왔어요.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는 단국대학교 번호는 모르지만 이 번호가 맞겠구나 싶어서 바로 전화 받자마자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녹음 버튼을 눌러서 단국대학교입니다 하고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 보니까 이제 방문 열고 나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죄송하다. 정말 여태 너무 마음고생 시켜드렸구나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계기로 여기 자리하신지 모르겠지만, 뭐,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각자 다르겠지만, 부모님 같은 분들이 한 분쯤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단 조금 늦었지만 보답을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기뻤고, 그 얘기는 정말 두고두고도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이 좀 아파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는 저에게 너무 영화 같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가끔씩 좀 센치해지거나 이때를 기억하고 싶은 날이 오면은 그 녹음 파일 가끔 들으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행복했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합격을 하고 되게 당연히 전적 때보다 잘 지내고 있죠. 저는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지금 편입 지금쯤에 편입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조금 늦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걱정했어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학교의 전적대에서 그냥 만족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학교를 오가면서 조금 멀지만 꽤 캠퍼스가 예쁜 거예요. 전적대도. 그래서 되게 산도 좋고 캠퍼스가 되게 커. 다른 학교보다 오히려 서울권에 있는 대학보다 좀 큰 것 같아. 그래서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데? 교수님도 꽤 마음에 드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럼 내가 이 학교에 만족을 하게 됐구나. 때문에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학교는 내 학교가 아니다. 이 학교는 내 학교가 아니다. 라고 계속 하면서 일부러라도 이 학교를 싫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전적대 생각 하나도 안 나죠? 그래서 지금은 학교를 합격해서 되게 잘 지내고 있고 이게 과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저는 일단 그냥 그냥 TMI지만 장학금 받으면서 이제 다녔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랑 같이 다니는 이제 편입 같이 한 언니도 장학금을 받았대요. 그래서 한 번 편입 정말 힘든 거 저는 지금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고등학교 때보다 편입 더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치는 건 조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벼락치기 해도 될 것 같고 조금 편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때 있었던 거를 조금만 가져와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이상하게 편입하신 분들이 장학금을 받아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또 다른 남자분도 그분은 전전년도 편입생이셨는데 그분은 아예 그 수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편입하신 분들이 딱 이러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음,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편입 공부하시고 대학 공부하시다 보면 편하다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렇게 원하는 과는 아니었고 비메이저 과였지만 그 과를 선택해도 나름 시간이 이제 남으니까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대학교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연합 동아리를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는 광고 홍보를 좀 그쪽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 동아리를 광고 홍보 동아리에 들어가서 좀 공모전에 사상을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연합 동아리는 또 좀 유명한 연합 동아리 같은 경우는 면접도 하고 학교 이름도 쓰게 돼 있잖아요. 저는 감히 전적대 다닐 때는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바할 때도 제 학교 쓰는 거 싫어했는데 감히 제가 어떻게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연합 동아리에 제 전적대를 쓸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단국대 대학교 다니고 대학교 바꾸다 보니까 연합 동아리에 자신 있게 제 대학교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 동아리에 들어가서 또 광고대에서 이렇게 상도 타고 제 나름대로 다른 분야를 위해서 물론 과가 달라도 다른 분야를 위해서 노력할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는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도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합격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당연히 여기 들어왔을 땐 가능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차트를 보면 뭐 한 학교에서 200명을 뽑는데요, 편의세 예를 들어. 그럼 이 중에 내가 못 들어갈까? 내가 여기서도 그래도 블랙밤 하고 있고 나쁘지 않아 성적. 그러면 200명 당연히 들어가지. 라고 했는데 중간쯤에 이제 원서 접수할 때 큰일 났다 싶었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계속 200명 중에 제가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과에 3명 뽑는데 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처음부터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편입 시험에 대한 거를 그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문득 들었지만 지금 이제 물론 편입 성공하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라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편입하고 이제 조교 활동하고 조교분들이 어떤 학교 나왔고 어디 학교 붙었었고 보니까 한 학교 합격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없어요. 오히려 2개 이상은 당연한 거고 세, 4개 정말 많이 합격하시는 거 있거든요. 좋은 학교. 그래서 저는 편입 이 시험은 될 사람은 당연히 되는 시험이라고 보거든요. 될 사람은 당연히 되고 하나 그 이상은 당연히 돼요. 왜냐면 될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 학교 시험을 치면 당연히 다른 학교 시험도 돼요. 만약에 이 학교 시험에서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그럼 물론 다른 학교에서 컨디션이 좋을 때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면 당연히 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정말 와 진짜 하나만 되면 감사합니다 이걸 텐데 오히려 하나 되는 게 더 힘든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보면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지대한 한국대학교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앞에서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제가 나온 거지만 저보다 정말 대단한 조교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교를 하지 않으셨어도 레드반에 있으셨어도 뭐 옐로우반에 있으셨어도 블랙반에 있으셨어도 정말 많은 학교에 합격하시고 저는 정말 그 중에서 아래인 케이스이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은 조금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음, 여러분들도 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합격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불합격을 했는데 제가 감히 이 간담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리고 불합격을 했어도 말할 수 있어도 저에게는 그게 추억이 아니라 조금 악몽 같은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에게도 뭐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말할 수도 없었을 테고 저는 친구들한테 이제 편입한다는 얘기를 지금 시험 칠 때 11월 때쯤에 얘기를 했거든요. 어디 학교 한다고 얘기도 안 했고 그냥 나 사실 여태까지 편입하고 있었고 이제 시험 쳐 이러니까 애들이 왜 얘기를 안 했냐요. 당연히 얘기 안 하죠. 애들한테 괜히 얘기했다가 대학교 얘기도 뭐 교수님 얘기나 학교 얘기도 잘 안 꺼낼 것 같고 미안하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 감추는 행위였고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 제가 편입을 했다는 사실을 괜히 얘기했다 싶었겠죠. 근데도 이제 지금 나올 수 있었던 거는 합격을 했기 때문이고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얘기했죠. 그래서 이 경험이 악몽이 아니라 추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 경험을 나누는 거에 되게 보람이 있고 그냥 과거 얘기를 회상하면서 기분이 좋거든요. 물론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나와서 보면 좀 드라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 정시 실패했을 때는 학교를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선생님들도 뵙기 싫고 다른 애들 다 수승회 날 때 뭐 카네이션 달러 간다고 하는데 난 못 갈 것 같아 이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쪽 학교에는 발도 안 디뎠어요. 그 학교를 갈 생각을 안 했고 근데 지금은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신촌을 지금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신촌에 김영표님 학원이 있으니까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괜히 떠오르니까 신촌에서 뭐 놀 게 없어서 신촌에 김영편이 있지 나 이때 좋았었지 이때 이 길 걸으면서 단어 외웠었지 하고 추억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도 이 경험이 추억이 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뭐 원하신다면 이렇게 조교로서도 한번 알바하면 재밌잖아요. 다른 분들 이렇게 학생분들 보면은 괜히 응원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담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